최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소문이 돌면서 전남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농업의 미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있는 호남은 수입쌀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열기가 수능 한파를 뚫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인데요. 최근 들어 농민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로 불리는 호남에서는 농민 정책 관련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소문이 돌면서 특히 전남과 전북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청은 물론 해당 지자체 인근에 모여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른 아침부터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남과 광주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 광주 전남 본부 등 6개 농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 값 안정 대책부터 세워라.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전북 정읍시청 앞에도 농민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아야 합니다.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과 주요 20개국 회원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쌀 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반농업적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집회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농산물,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농업 현장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민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을 둘러싼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생산자와 소비자는 어떻게 농업을 바라봐야 할까요? 쉽지 않은 농업의 미래, 돌파구는 없는지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큰 폭의 농산물 가격 변화.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과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 우리 농업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는 전남은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농업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5%에 육박한 점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가 없는 안전성과 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 홍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농민 스스로 생산 과정과 자부심을 담아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진정성 있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1인 가구 증가랄지 노령화랄지 이런 문제들을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을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국들을 아마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만의 특색 있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남은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지만 이 가운데 80%를 타 지역에 팔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고흥군처럼 유자와 석류를 선점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민들에 대한 조직화, 그 다음에 어떤 품목에 대한 단지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거든요. 규모화죠. 특색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적지적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역에만. 농민이 어려우면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도시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농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소불이라고 그래요. 생산자, 소비자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소비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이 어려울 때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고 결국 1차 산업이 무너졌을 때 건전한 2, 3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이 없는, 농촌이 없는 국가는 절대 저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주는 어떤 바거든요.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포기에 따라 국내 농업에는 험난한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말 그대로 경쟁력입니다. 호남은 곡창지대로 꼽히면서 대량의 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하지만 수입산 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쌀이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은 물론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화로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남우 기자가 우리 지역 쌀 농가들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입니다. 올해 수확한 벼를 토종한 후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가공 공장은 쌀 가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9억 원을 투입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온 저장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가공시설로 옮겨서 가공을 해야 좋은 품질이 1년 365일 밥맛 좋은 쌀이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화된 쌀, 차별화된 쌀을 생산을 하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고질적인 쌀값 하락과 재고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벼 건조 저장과 가공시설 지원책을 마련한 뒤 거점 쌀 브랜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북쌀의 품질을 높이면서 수확기 농가들의 벼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보관입니다. 고품질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네. 그래서 벼 가공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거점별로 이 미국 종합 처리장을 지원을 해서 이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비량 감소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쌀 판매 시장. 고급 쌀을 선호하는 소비 변화에 맞춰 품질 차별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역사 대대로 농업은 인간 삶에 직결되는 중요 경제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농자 천하 지대본까지는 아닐지라도
농업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이자 식량 산업이고 또 지구를 지키는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되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역시 외면당했습니다. 갈수록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축소되지만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다원적인 성격을 가진 농업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농기계, 자재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농업 생산성을 한층 높여가야겠죠. 농업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밥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속에 담긴 농민들의 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배들을 응원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수능 한파를 이겨낼 정도로 강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했는데요. 전남 지역 학생들의 수능 응원 현장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목포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시험장 앞에 모인 겁니다. 아무래도 12년간의 학업 생활을 끝마칠 그러한 마지막 시험이자 그렇게 인생을 가름지를 갈림길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서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선배님들 수능 꼭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노력한 만큼 오늘 이 하루로 결실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2년 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인여고의 멋진 언니들을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복선거 화이팅! 모두 재수 없으시고요. 아주 그냥 수능 대박! 원하는 대학교 꼭 가세요. 화이팅! 학생들은 자신의 응원이 선배들에게 도움이 될까 소리 높여 학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응원 열기는 수능 한파를 뚫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준비한 율동으로 선배들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마음이 담긴 핫팩과 초콜릿은 긴장된 수험생의 마음을 잠시라도 풀어줍니다. 오늘 느낌 너무 떨리고요. 아침에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떨려요. 수험생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선생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틀리지 말고 그것만큼을 다 맞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천고 화이팅! 자, 3학년 학생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잘 보시고요. 오늘의 힘이 내일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 화이팅!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사장 앞까지 바래다준 학부모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지막 응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그 길을 달려왔고 저희 딸은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달과 별을 사랑하면서 늘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꾸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 다 원하는 대학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들, 아들들 파이팅! 전남 지역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15,000여 명의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재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점과 정답 확인 등 시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해 수능 난이도와 EBS 교재 연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능 등급을 결정짓는데 변수로 작용하는 결시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전남 지역 수험생 15,9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을 응시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8.08%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 이상 높은 수치인데 내신 성적으로 평가받는 수시 전형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학이 모집하는 신입생 77%가 수시 전형에서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치로 분석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포함된 수시 전형에 응시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평가한 난이도는 중상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70% 수준인데 특히 영어 영역에서 EBS 교재 지문이나 주제, 소재가 비슷한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난이도 문항은 지양하면서 변별력을 두는 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입니다.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는 정해진 출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영역들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 결과는 채점과 정답 확정 과정을 거쳐 다음 달 4일 수험생에게 직접 통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이 해방감 때문에 자칫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경찰이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선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수능일부터 20일까지 유흥가나 주점을 돌며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거나 대학 입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칫 방황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예비 사회인인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생활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과서와 연계한 어울림 수업과 학생자치회 주관 캠페인과 UCC 제작 등 활동이 강화됩니다. 또 관계 형성을 위한 뮤지컬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진행됩니다. 서부와 중부, 동부 등 권역별 청소년 버스킹이 펼쳐지고 전남 안전체험 학습장 체험 활동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니들의 빛나는 날을 응원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와! 우리 지역 아침까지 찬바람이 계속 불다가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최고 1m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한파가 찾아오면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주말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